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CS 윈드입니다. 자, 오늘은 선거 날입니다. 네, 총선이고, 어느 정도의 윤곽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저도 좀 급하게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나면서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섹터들을 미리 찾아놓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더 가져야 할 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금리 상승세가 어느 정도로 멈추고 있고, 그리고 유동성이 재차 풀릴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무엇보다 전력 인프라를 포함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또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한다면 사실 꽤나 좀 안정적이고 꽤나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 CS인드와 같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분석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4월 8일에 좀 이런 분석을 해드렸어요. 4월 8일에 조선업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면서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번 조선 사이클이 전과 다르게 매우 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슈퍼 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증시 부양을 천명하던 정권의 몰락과 관련된 소문이 증권가에 돌면서 4월 8일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증시 부양을 천명하던 정권, 이번 정권이죠. 이번 정권의 몰락과 관련된 소문이 증권가에 돌고 있다. 시장 수급이 약해지고 있으나 잘하는 기업들은 계속 잘합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 수급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4월 8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사실 다른 증시, 다른 자산시장이 상당히 화랑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유독 약했어요.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증권 쪽,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물량이 계속적으로 출회되었던 것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러한 소문들이 이제 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에 따라서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추세가 꺾이면 대응할 것이지만 언제까지도 폭발하는 실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KSP, SX중공업, 동방선기 투자 중입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4월 8일에 이미 증권가에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소문이 들면서 이런 식의 기관들의 자금이 좀 출회가 되었고, 4월 8일 이날이죠. 네, 이날 이런 식으로 약세를 좀 보였던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최근에 다른 증시, 다른 자산시장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일단 한국 시장 개별적인 이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가까운 꽤나 거대한 이슈가 총선이었고, 그 총선에서 이제 증시의 천명을 이제 증시에 이제 부양을 천명했었던 그런 정권이 몰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증권가 쪽에서 소문을 저도 듣게 된 거고요. 이제 그 소스에 의하자면 이제 보좌관 쪽에서 이제 보좌관 정도 되면은 이제 이쪽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정치에 대한 정보, 뭐 선거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빠른데 이쪽에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강력하게 한쪽은 이제 끝났다. 한쪽은 뭐 아무러다 이런 식의 좀 얘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문이 돌면서 이런 식의 매물이 출현된 것이고, 다만 아직까지는 뚜껑이 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되었어야 뚜껑이 까질 것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대한 수혜 섹터들을 다시 한 번 더 볼 때가 되었고요. 특히나 제가 이런 테마주 쪽으로, 그러니까 정치 쪽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올해 지금 실적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실적이 1조 5천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실적을 2조 6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도 대략 한 30% 가까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네, 30% 50% 이상이죠. 네, 50% 이상. 네, 매출액이 5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CS인드 쪽에서도 올해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텔레그램 방에는 꾸준하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리 멤버분들께는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내년부터 2025년부터 해상풍력 시장은 본격적으로 개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뛸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안 뜰래야 안 뜰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장의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금리라던가 혹은 비용이라던가 인건비라던가 아니면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갖가지
그런 장애물들이 이제 겹치면서 이제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지만은 이제는 소외 섹터에서 다시 관심을 받는 섹터, 주도 섹터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적 면에서도 그렇고요. 혹은 이제 시장의 심리 면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CS 인드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을 3조 정도, 3조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100% 정도의 실적 성장세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3년 정도 찍히면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어닝 서프라이즈, 굉장히 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정도 되죠. 자,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인데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기준으로 대략 한 2천억 정도, 내년 기준으로 3천억 이상 나오기 때문에 매년 30% 이상씩 성장하는 기업의 그런 PER이 15가 안 되는, 15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이제는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났고 신재생 에너지에 유리한 그런 정권이 이제 정당이 이제 압승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적도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내년부터는 해상풍력이라는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모멘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요. 꽤나 주목할 만한 시장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블라트라고 이제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이죠. 매출액만 1조 정도, 대략 9천억 정도가 찍힐 수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을 단돈 300억 이하, 300억 정도의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분 100% 인수를 했기 때문에 CS인드 쪽에서는 매우 큰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대략 한 3년만 지나더라도 블라트를 고작 300억에 샀다고 이 정도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런 줍줍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줍줍을 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하부 구조물 혹은 이제 베어링, CS 베어링을 통해서 이 베어링 쪽도 마찬가지고 타워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면서 수직 기어라가 어느 정도가 완성됐어요. 이에 따라서 GE도 마찬가지고 베스타스도 마찬가지고 지메스도 마찬가지고 가장 첫 번째로 러버콜을 보내는 기업이 바로 CS인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베스타스 같은 경우도 호주에 진출을 하면서 가장 필수적으로 러버콜을 보냈던 기업이 CS인드고요. CS인드는 이제 호주뿐만 아니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공장을 증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미국, 베트남, 포르투갈 이쪽을 필두로 해서 8개 국가에 생산 공장이 있지만 이제 호주, 벨사스와 이제 협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호주가 섬나라하기 때문에 해상풍력 쪽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도 마찬가지고 사우디도 마찬가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녹색, 그러니까 그린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지금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는 대략 한 10년 이상의 미래에서는 수소까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해상풍력, 풍력, 태양광 이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중에서 해상풍력과 육상풍력 쪽에서 세계 1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S인드의 그런 수혜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CS인드가 유리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맞아요. 특히나 당장 이제 단기간 내에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폭증할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분들께 이제 계좌 인증이 좀 왔어요. 저 계좌 인증을 보여드리면 자 LS 이번에 LS 오스코텍 몰빵입니다. 네, LS만 몰빵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오스코텍 분석해드린 거 보고 오스코텍도 이제 두 종목을 몰빵하고 계신데 LS는 대략 한 58%, 오스코텍은 대략 한 40%의 수익을 내고 계시고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인증이죠. 오스코텍 14%, STX 중공업 24%, 두산세스나 5.9%의 역시나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인데 기가비스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12.65%의 그런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필사단 멤버는 이제 전부 다 5기까지 전부 다 받았고요. 이제는 좋은만 기쁨 더하기 혹은 가시필승 투자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시필승 투자 멤버는 한 달에 24,000원밖에 안 해요. 24,000원이면 제가 매수매도 하는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만 기쁨 더하기 멤버분들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온라인 세상 속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전수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같이 이제 핵심적인 이슈들, 핵심적인 것들을 제 시각에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특히나 핵심 산업들, 핵심 기업들은 꾸준하게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힌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스스로 이제 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 훌륭한 투자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이죠. 근데 어제 우리 멤버분들이 이제 대화를 나눈 것 중에서 제가 좀 일부만 좀 보여드릴게요.
채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저도 채권 쪽은 잘 모르는지라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궁금증이 생기네요. 보통 채권과 금리는 역외관계, 반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올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채권에 투자한다.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이전 금융위기 때처럼 대폭적이고 계속된 인하는 제한적이다 생각이 되고요. 또한 필승님께서 강조하시는 고금리 시대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전망도 생각이 납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채권 투자로 수익을 볼 수 있겠으나 과연 주식 쪽, 그러니까 금리나 수혜주로의 투자 수익률을 이길 수 있을까는 의문점입니다. 저 같으면 금리나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라면 대표적인 금리 인상 피해주인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판단인데요. 채권의 특성을 잘 모르는지라 회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 본인이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보시면 채권에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채권 투자보다는 금리나 수혜주, 어디, 바이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쪽을 보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핵심을 잘 찔렀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디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채권 투자가 메리트가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채권 금리가 내려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두면 중력이 아래로 향하듯이 채권 금리는 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채권 금리가 위로 간다는 것은 채권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설령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오히려 나스닥, 기술주 혹은 인프라 관련주들, 특히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든 마찬가지죠.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처럼 금리나 수혜주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것들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채권 투자의 붐이 한번 일어섰죠.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채권에 투자할 바에는 안정성을 본다면 기금 수익이 훨씬 낮고요. 수익성을 본다면 주식 투자가 훨씬 낫다라고도 지속적으로 대놓고 말씀드릴 정도로 부동산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핵심을 잘 찌르고 계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이 이제 답변해 주신 겁니다. 저도 땡땡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기엔 멀지 않았나 싶습니다. 높은 금리에 있는 상태를 급하게 내리는 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야기시키죠. 과거 1990년도, 2001년도, 2007년도, 2020년도 급격한 금리 인하가 그 증거겠죠. 오히려 지금 금리에 개인과 기업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니까요. 또한 채권 투자 같은 경우 기사를 읽어보니 주식 투자에서 채권으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인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과거 금리 인하 때 맛을 본 개미들이나 일반인들의 자금 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빅테크로 몸집 분리하던 주식시장이 많이 사그라들었으니까요. 저는 이번 연도에 상승장의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자, 미국 성장률, 인플레이션분의 성장률이 꺾이고 금리 인하할 것 같아서 TMF 시드를 40% 정도 사놓고 탈출을 못했는데요. 그렇죠. 이분은 최근에 필스 사단으로 오신 분입니다. 최근은 이제 한 2일 전, 3일 전쯤에 필사단으로 오신 분이고, 그 전에 이제 TF라고 해서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ETF죠. 40% 정도 사놓고 탈출을 못했는데요. 반등 시 매도 탈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20년물 4.6%인데 내년 말까지 3.5% 보고 있는데 일한다고 해봐야 얼마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장기 국제사는 뻘짓하지 말고 필승님 사단에 진작에 가입해서 공부를 진작에 더 할 걸 후회 중입니다. 앞으로 잘 복구해봐야죠. 히응 굿입니다. 이렇게 대안을 나눠줬고 이제 좀 일부를 좀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듯 이제 우리들은 이제 매일같이 정진하고 있어요. 수익은 물론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본인들의 투자 실력, 본인들의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같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어차피 투자는 언젠가는 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홀로 가야 돼요. 스스로 잘해줘야지만 장기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을 하고 그에 따른 생각을 하고 본인만의 것으로 흡수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 멤버들과 그렇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 간의 갭이 저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CSN에 대한 분석이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